멈추고 개념원리 펴볼까? 120쪽.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하는 내용들은 뭐 계산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개념 이해 이런 것만 좀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당분간 이제 쭉쭉쭉 나가면 일단은 우리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집합의 뜻 정도.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뭐 어떤 기준을 있을 때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모임을 이제 집합이라고 하거든. 기준이 되는 걸 대상으로 걔네들의 이제 나열한 뭐 모임 이런 거를 이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이제 기준을 이제 나눴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대상들 있잖아. 그 대상들을 이제 원소라고 부를 거야. 집합에 들어있는 뭐 대상? 뭐라 해야지? 대상? 아무튼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집합이랑 원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집합을 이제 기호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합은 대부분 문자로 쓸 때 대문자로 많이 쓰고 영어 대문자. 그 다음에 원소들은 이제 뭐 숫자로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영어라고 하면은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뭐 집합 A에 이제 원소가 A라는 게 있을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때 이제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우리 집합 A 안에 원소 A라는 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요런 모양 써주고 A가 A 안에 들어간다 해서, 얘가 이제 A가 대문자 A가 A 안에 소문자 A가 대문자 A에 들어가는 요런 형태가 이제 속한다는 뜻이고, 그다음 뭐 여기서 내가 원소 A만 나타냈는데 B는 만약에 안 들어가, 그러면 안 들어갈 때는 B는 A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 우리 그 등호랑 비슷하거든? 우리 A는 뭐 A랑 했을 때 같지 않으면은 이렇게 짝대기 쓰잖아? 그거랑 비슷한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집합이랑 우리 이거 기호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게, 집합이랑 이제 원소 간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는 항상 기호가 요거나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집합이랑 원소 이런 걸 해주고, 그럼 집합이 뭐뭐 있는지 예시만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준이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집합이라고 했잖아. 뭐 예를 들면 집합 A는 10 이하의 뭐 자연수 모임?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A라는 걸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 1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니까 뭐 1부터 10까지가 들어간다 해서 A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집합이 맞는데, 근데 우리 이런 거 얘는 이제 집합이고, B는 뭐 큰 자연수의 모임? 이런 거? 그러니까 크다라는 기준은 이제 어느 거에 따라서 큰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우리 크다라는 거는 이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이 클 수도 있고, 뭐 100이 클 수도 있고, 1000이 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딱 기준이 되는 게 있으면 이제 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막 모호한 거 있잖아. 애매한 것들은 이제 집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 방법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일단 말부터 우리 확인을 해보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살 위에 두 개는 이제 의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원소 나열법. 그래서 말 그대로 원소는 아까 전에 그 안에 있는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원소들을 나열한다. 그러니까 쭉 쓰는 걸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 생각하면 되고, 조건 제시법.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이런 거, 막 10 이하의 자연수 이런 것처럼 조건이 들어가는 게 이제 조건 제시법이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림.
뭐 그림이 제일 가깝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라는 걸 해보자. 우리 A는 10 이하의 소수 모임으로 하니까 좀 작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10 이하의 소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2, 3, 5, 7 이런 거 있잖아. 2, 3, 5, 7 2, 3, 5, 7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 원소 나열하는 거는 이 2, 3, 5, 7을 나열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집합 A라고 했으니까 원소 나열법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A는 그러니까 집합 표현하는 거는 그 중괄호 써주면 돼. 중괄호 써주고 2, 3, 5, 7 이런 식으로 그냥 중괄호 써서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 어쨌든 조건이 들어가야 되잖아. 얘가 이미 위에 이런 게 조건이잖아. 10 이하의 소수 모임.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진 않고 A는 이거는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우리 이렇게 쓰거든. 막 이런 식으로. 요 앞에가 조건을 뜻하는 의미인데 얘를 어떻게 읽냐? x 바 x라고 읽어. x 바 x. 그랬을 때 요 바를 기준으로 여기 부분이 그 조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 x가 이제 2, 3, 5, 7처럼 그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원소. 그러니까 내가 x라고 잡아놓긴 했는데 뭐 y는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다양하겠지? 그래서 앞에 걸 원소, 뒤에 걸 조건.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 이하의 소수 모임이라 했으니까 x 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자연수까지만 써주면 되겠지?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조건 제시법이야. 그래서 x 이게 짝대기로 바라고 읽으니까 x 바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림이 그 원 모양 그림이야. 원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걸 먼저 이렇게 써. A라고 써주고 일단 위에 거는 는으로 썼는데 얘는 그냥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원 만들어. 이렇게 원 만들고 아까 2, 3, 5, 7 들어가면 요 안에다 그냥 2, 3, 5, 7 적으면 되는데 콤마 없이 그냥 2, 3, 5, 7 이렇게. 근데 이게 막 숫자를 너무 붙여서 쓰면은 막 23, 57 같으니까 이런 거는 알아서 떨어뜨려서 2, 3, 5, 7 이제 아무 데나 적어주면 돼.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해서 우리는 표현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건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이제 많이 우리가 직접 쓰는 거 있지. 직접 쓰는 거는 원소 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 조건 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열하는 걸 이제 많이 할 거거든. 근데 아마 처음에는 얘네들 이제 연습하라고 다 나오는데 실제 문제 보면은 조건 제시법을 우리가 직접 쓰는 건 거의 없어. 이거는 얘를 보고 이런 걸 나타내라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제 주어질 거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려면은 원소 나열하거나 벤 다이어그램을 풀거나. 그리고 이제 특히 나중에 이제 집합 연산이 들어가거든. 연산이 들어가면은 그 연산 풀 때는 최대한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많이 써야지 좀 안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걸 더 많이 쓴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집합이 우리가 자연수도 막 소수지 유리수도 막 유한소수 무한소수 있듯이 집합도 마찬가지야. 집합도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한집합 무한집합으로 나타낼 거야. 우리 그러니까 유한집합 이거 우리가 했던 그 말 유한소수 그 유한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무한집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더 공집합이라는 걸 볼 거야.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유한하다. 셀 수 있는 집합이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셀 수 있는 거. 방금 한 거. 우리 이거 A는 10 이하의 소수인 모임. 우리 4개 셀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유한집합. 그럼 무한집합이라는 건 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면은 뭐 이런 거겠지. EX 뭐 X가 X는 집합 A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수 모임? 자연수라는 거는 1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나열했을 때 막 1, 2, 3, 4, 이렇게 가니까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거 무한집합.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거 이거 공이 비어있다 해서 그 공이거든. 얘는 비어있는 집합인데 그 비어있다라는 게 그냥 집합 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0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집합 안에 방금처럼 막 2, 3, 5, 7 이렇게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4개 있고 막 1개 있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 집합 안에 개수가 없는 거. 0개인 거거든. 그럼 얘는 어쨌든 이 0개라는 걸 셀 수가 있잖아. 개수가 없긴 하지만 0개니까 얘는 유한집합 안에 속하긴 해. 그래서 공집합.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라는 건 개수가 0개인데 얘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 동그라미 5, 그 알파벳 5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짝대기 쓰면은 얘가 이제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애들은 다 공집합.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짝대기 그 공집합.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개수를 세야 되는데 일단 개수 셀 때 아까 전에 A는 2, 3, 5, 7 이렇게 있었잖아. 2, 3, 5, 7. 이거 4개잖아. 4개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N 바로 열고 A 이렇게 쓰거든. 이거 넘버에서 N이거든. NA 하면은 얘는 A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공집합은 어떻게 들어가냐? N 공집합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없는 거잖아. 얘는 0개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헷갈리게 나오는 게 그 공집합이랑 0을 가지고 헷갈리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3개가 헷갈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3가지가 있어.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얘는 그냥 우리가 방금 한 공집합이야.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게 괄호가 들어간 이상 집합이거든. 얘는 어떤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간 거야. 원소로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들어간 거고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야. 숫자 0.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세라고 할 때 n 아까 한 것처럼 공집합은 당연히 없는 거니까 얘는 0이 맞아. 근데 이제 얘네들 얘는 이제 이렇게 써지겠지. 집합. 얘는 그러면 아까 공집합인데 집합 안에 원소잖아. 원소가 어쨌든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1로 쳐줘야 돼. 1.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개수로 세줘야 돼. 한 개로. 그 다음에 당연히 저 n 요거 0 괄호 열고 0 요거는 얘도 여기 0이라는 집합이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한 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사실 잘 안 헷갈릴 거고 이렇게 2개 안 헷갈리게 구별을 해줘야 돼. 집합인지 그러니까 집합 안에 공집합인지 아니면 그냥 공집합인지 그런 거 확인을 해주면서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고 넘겨보면 문제도 엄청 쉬워 초반에 이런 거 5번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집합인 거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집합이라는 거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애매한 거, 모호한 거 이런 거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키가 작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말 나올 때 그 형용사 같은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거의 다 아니라고 봐주면 돼. 집합. 그러니까 작은, 예쁜, 어디 기준이 모르고 근데 혈액형 B형 그러니까 B형인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집합인 거고 170까지만 하면 맞는데 170에 가까운 그러니까 가까운이라는 거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잖아. 틀렸지? 그리고 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이건 명확하잖아 기준이. 그래서 얘는 3번, 5번이 이제 집합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있는데 일단은 A라는 집합은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래. 자, 이거 대충 써볼까? 양의 배수 4, 8, 12, 16, 점점점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보기는 그 숫자들이 A랑 B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라 했어? A 안에 1이 속한다라는 뜻이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A는 4부터 시작인데 안 속하잖아. 얘는 요렇게 됐어야 됐겠지? 틀렸고, 그 다음에 B 안에 2가 우리 얘는 속하지 않는다잖아. B 안에 2가 속하는데 속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지? 얘는 요렇게 됐어야 됐겠지? 틀렸고, 3번 B 안에 5가 들어가 있다. B 안에 5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됐어야지. 그 다음에 4번 A 안에 6이 들어있지 않다. 6이 들어있지 않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요건 맞게 했네. 그 다음에 5번은 A 안에 8이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했었어야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요렇게. 이런 거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두 개만 할까? 우리 1번이랑 3번만 해보자. 자, 1번, 3번만 이렇게 보면은 집합을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건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어 있는 건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나 1번 보니까 지금 1, 2, 50이거든? 나 1, 2, 50은 이거 그냥 10의 약수 아니야? 10의 약수? 그럼 얘를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아까 전에 그 x바 x 그건 그대로 들어가야 돼. 집합 기호 열고 x바 x는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수의 범위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약수라고 쓸 때 우리 좀 정확하게 쓰려면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조건 제시법 쓴 거야. x바 x.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요게 이제 원소, 여기 뒤에가 조건 이렇게 해서 x바 x는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 3번 보면은 x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이거는 우리 쉽지 짝수 쓰라 했으니까 그냥 2부터 시작해서 2, 4, 6, 8, 10, 12까지 써주면 원소 나열해준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거. 일단은 1번부터 보자. 네, 이제 보다 보면은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요 안에 앞에 있는 게 원소라고 했거든. 지금 이거 봐보면 얘는 이제 x만 있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y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b의 원소가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x랑 y를 더한 애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x랑 y는 어디 안에 속하는 애냐면 a랑 요것도 a 안에 속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풀 때 그냥 뭐 익숙해지면 그냥 더하면 되는데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x랑 y 표 우리 써줘. 이게 y x y 이렇게 쓰나? 아무튼 x y 이렇게 써주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차피 a에 다 들어가니까 0, 1, 2 적어. 0, 1, 2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뭐야? 0, 1, 2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y 한대 쓰니까 요대로 그냥 더해. 요거 더하면 0, 요거 더하면 1, 요거 더하면 2. 그리고 얘는 1, 2, 3 2, 3, 4지. 그럼 요 애들이 B의 원소인데, 일단 중복된 숫자는 무조건 한 번만 적어야 돼. 그러니까 1이 두 번 있다고 1을 두 번 쓰면 안 되고 한 번만. 그럼 B는 뭐뭐뭐 적으면 돼? 0, 1,
x 더하기 y를 해주면 돼. 그럼 밑에 그 x 곱하기 y도 있잖아. c는 x, y 바 그리고 똑같이 x가 a에 속하고 y가 a에 속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그냥 요 모양일 거야. 요 모양에서 얘는 이제 x랑 y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냥 0, 1, 2 이렇게 써줘. 0, 1, 2, 0, 1, 2 이렇게 써주고 그냥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0 여기 다 0이겠지? 그리고 여기도 0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2는 2 여긴 4 그럼 여기서도 한 번만 써줘야 되겠지? 0 1 2 4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C는 0 1 2 4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게 들어가지는 원소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만 보면 되겠지? 5번 여기서 무한집합인 거 2개 찾으라고 되어 있거든. 정답 2개니까. 일단 1번부터 봐보자. 우리 x가 x는 3n. x를 구하는 게 맞거든. x를 구하는데 x는 3n이래. 근데 n은 1, 2, 3, 4니까 요 n에다가 1, 2, 3, 4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럼 얘 집어넣었을 때 1이 아니라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에 9, 12 4개. 그럼 얘는 4개니까 유한집합이지.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그다음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없잖아. 없으니까 얘는 아까 전에 없는 거는 뭐라 써준다 했어? 공집합. 근데 공집합도 무조건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 그 다음에 3번. 그다음에 웬만해서 그 분수들 있잖아. 기하 분수. 그러니까 분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 수가 없어. 1에서 2는 막 2분의 3, 뭐 3분의 4, 4분의 5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무한집합. 일단 3번이지. 그 다음에 4번 세자리 자연수. 세자리 자연수는 어차피 해봤자 100부터 999까지지? 어쨌든 많긴 많아도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한.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일단은 요거를 풀어서 써주면 1에서 x가 2 사이거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유리수래. 얘도 너무 많지, 유리수.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무한. 그래서 답은 3번, 5번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지. 여기서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1번부터 봐보자. 1번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집합기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요 집합기호잖아?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개수를 세라는 거거든, n이라는 게. 그럼 얘는 어쨌든 0이라는 거 한 개 있으니까 얘는 한 개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집합 안에 우리 지금 집합기호 안에 중괄호 안에 얘랑 얘가 콤마로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 아니라 2개. 그래서 얘는 집합기호 안에 3개 있잖아. 3개랑 얘는 2개 있잖아. 2개를 빼주면 1이 된다. 얘는 맞게 계산을 해놨네. 그 다음에 얘는 요 n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1개, 얘도 여기서 1개. 그럼 2개 같잖아. 틀렸지? 같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도 집합 안에 하나 있잖아. 얘는 1 더하기. 근데 얘는 집합이 없지. 이 집합 기호가 없고 그냥 공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공집합의 개수는 0개 더하기. 근데 얘는 이제 공집합인데 집합 안에 있잖아. 그럼 얘는 한 개로 쳐줘야 돼. 그래서 얘는 집합 안에 2개 있으니까 2개. 얘는 다 더하면 4개. 이거 틀렸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까지 우리 그럼 126쪽까지 문제를 풀까? 계산이 별로 없어서 금방